안녕하세요. 리본카 청라지점의 서건희 과장입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매니저보다 빨리 오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궁업님, 최재민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저희가 방송으로 드리지만 제가 재민님한테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죠. 중간에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재민님 당연히 안 나가실 거지만 나가지 마시고, 그때 저희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했었는데 그날의 행적을 조금 궁금해 하긴 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저희 직원분들도 궁금해 하긴 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재민님이 어디 가셨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아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오늘도 저희가 청라지점 2층에서 방송 촬영 라이브를 표방하는 라이브다 보니 그 쇼핑 라이브처럼 저희가 차량을 이제 순서대로 아니면 랜덤으로 원하시는 차량 위주로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담당자가 추천해드리는 차량 쪽으로 방송을 1차적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차량이나 이제 보고 싶으신 차량이 있으시면 댓글에 내용을 신청을 해주시면 그 차량 위주로도 검색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꼭 뭐 저희가 정해진 차량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상담 그 밑에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차량 위주로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전에는 저희 민수 매니저님이 1층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2층에서 방송을 안 한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2층 차량으로 조금 안내를 드려볼까 해요. 저희는 인천 서구 정서진로 70에 있는 리본카 2층에서 방송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재민님 혼자 저희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놀러 가고 싶은데 우유는 초딩 때 우유 당번 때 이후로 먹은 게 몇 번씩. 자, 그때 서울 운전하러 가셨어요. 자, 차량 쪽으로 이동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민님이 왜 서울에 이동하러 가셨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하죠. 저희도 하필 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방송 와주시는 분이 그런 하트한 날에 방송을 빠지셨다. 이거는 뭔가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첫 차량은 이 차량으로 한번 좀 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가 19 무더기 무해 0650 올류 말리부 차량이고요. 자, 올류 말리부 차량 하면 사실 그 전에 말리부보다는 디자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종이기도 하고, 요 올류 말리부가 잘 팔려서 더 뉴 말리부도 이제 외관 디자인 조금만 변경하고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도 않고 동급 대비 차체도 많이 큰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거는 이제 주행 성능이라고 하죠. 이제 1.5 엔진이 들어간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출력을 내주는 차량이고, 다운사이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아반떼보다 낮은 금액으로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 그래서 유지 비용 자체가 적게 들다 보니까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금액이나 그 주행거리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기 차량은 2016년 6월식, 그리고 주행거리는 11만 7천 킬로. 주행거리 10만 넘을 많이 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2025년인 거 감안을 했을 때 연식 대비 그렇게 많이 주행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950만 원. 그래서 1.5 터보 등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LTZ 등급이긴 한데, LTZ 등급에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통 1000만 원 이상이 다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이하로 깨진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1000만 원 밑으로가 사실 심적 방어선이 좀 커서 좀 괜찮은 차량들은 1000만 원 밑만으로 내려온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차가 왜 1000만 원 이하로 내려왔냐? 당연히 주행거리 문제도 조금 있겠지만 교환 부위는 따로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교환 부위 따로 없는데 1000만 원 이하, 단순 주행거리만 조금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 이하에 만나보실 수 있는 중형 세단 중에서는 사실 주행 성능이나 이것저것 다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1000만 원답지 않아 보이는 차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행 성능이 1.5라서 많이 딸린다고. 그래서 이 비슷한 금액대의 K3나 아반떼를 보시다가 말리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내 디자인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차체랑 그리고 다운사이징이랑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저희 중고차를 어차피 구매해 주신 이유가 신차보다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을 가성비 있게 보시는 건데 그 취지에 가장 합니다. 그래서 교환 1.5 터보 LTZ 등급인데 9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리본케어 보증 연장도 또 가능하다 보니까 리본케어 플러스로 진행을 하시면 엔진 미션 그리고 일반 부품까지 폭넓게 보증 연장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아유, 오스틴 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목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 죄송해요. 오스틴 님 저번에 그 발렌타인데이 때도 오셔가지고 선물 받아가시고, 재민님은 그때 발렌타인데이 오셨으면 선물 받아가셨을 것 같은데 100% 그때 안 오셔. 그리고 말리부 감가방 은근히 잘하네. 하긴 말리부인데 950이면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싸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이 차가 그랜저 HG보다 쌉니다. 재민님. 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메리트 있죠. 그랜저 HG 2011년부터 나왔고 2016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준으로 감안을 하다 보면 중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감가 방어. 근데 여기서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성비로 괜찮은 차량인 말리부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 옆에 뭐 순차적으로 한 번씩 볼게요. 가장 앞에 있는 차량이 제일 최근에 들어온 차량일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요거는 K3 197호의 5198 더 뉴 K3이고요. 1.6 가솔린 프레스티지. 자, 말리부랑 비교했을 때 애초에 배기량이 조금 더 높죠. 근데 준중형이기도 하고, 연식은 2022년 1월, 주행거리는 57,000km 주행한 차량이고, 금액 자체가 1,620만 원입니다. 무슨 말리부도 아닌데 K3나 아반떼가 1,600만 원이냐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실제적으로 사고나 이런 부분 감안을 안 하더라도 신차가 지금 2,150만 원 이상 나가는 차량이기도 하고,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천만 원에서 감가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5% 이상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0만 원 중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준중형 중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동급 아반떼보다는 사실은 싸요. 동급 아반떼보다는 좀 더 싼 이유가 뭐 아반떼가 디자인이 워낙 잘 나오기도 했고, 이제 감가의 요인으로 적용하고 차체 자체는 만듦새는 꽤나 올류 K3 때부터 좀 잘 만든 차량이라서 크게 변경 없이 이 차량도 페이스리프트만 해서 나온 차량이고, 기아마크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아마크 신형으로 들어가면 웬만큼 신형 이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고차다운 이미지보다는 신차에 가까운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아직 기아도 마크 변경된 지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재민님, 대구 지점에서 취지 맞춰서 국내 치킨 받았어요. 이제 욕심 없어요. 리본카에서 치킨 3번째 이거는 리본카에서 치킨 3번 당첨되신 거는 거의 리본카 멤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당첨되신 것 같은데, 치킨 3번에 피자 1번이면 청라지점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게 되면 차량을 설명을 드리는 척 하면서 저도 하나 주세요. 농담이고요. 자, K3는 지나가고 더 뉴 그랜저. 사실은 더 뉴 그랜저도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어쩌다 보니 흰색 차량이기도 하고, 차량 번호가 275 노레노의 9995번. 차량 번호를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 보시다가도 리본카 홈페이지 어플에서 차량 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등급이나 금액, 연식, 주행거리 싹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등급은 가솔린 2.5의 익스클루시브, 더 뉴 그랜저는 사실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최상위 등급, 중간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인스퍼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중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 등급에서는 사실 어라운드 뷰나 통풍 시트, 파워 트렁크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요. 주행거리 자체가 지금 10만을 간 넘었긴 한데 연식이 2020년 2월이에요. 근데 금액 자체가 2,050만 원. 자, 조금만 더 있으면 거의 1990이랑 60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체감가는 거의 2,000에 딱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50만 원이라고 해도 주행거리나 연식 대비해서 감가폭이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최근까지는 거의 뭐 2천만 원 초반 중반까지도 올라갔던 차량이 갑자기 연말 지나고 나니까 감가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2,050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이 딱 지난 차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리본 케어, 보증 연장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구입 후에 주행거리 제한 없이 6개월 동안 마음껏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입하시는 고객이 한해서요. 그래서 이 차량도 사실은 2,050이면 가성비적으로 충분히 맞긴 하지만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가 조금씩 다르시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5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는 저렴한 금액대는 맞다. 그래서 교환 부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운전석 앞핸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리고 조수석 뒷문 군데군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것저것 사고가 많이 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문짝만 교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개문 사고가 많고요. 뭐 라디에이터 서포트나 휀다 같은 경우는 앞범퍼랑 거의 맞물려 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교환되는 부분이 대부분 같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범퍼나 라이트 교환 들어가면 휀다까지 보통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사고도 성능 기록부에서는 크게 표시가 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분 보고 계신데 일단은 뭐 저희가 더 뉴 그랜저도 말씀드리고 준대형 이렇게 설명했으시 그래서 2,050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준대형 세단. 사실은 뭐 2천만 원이 지금 준대형 세단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더 이상 심리적 가격선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종 중 하나는 0515번 SM6 차량이고요. SE 등급이라서 등급은 낮은 등급입니다. 낮은 등급이고 연식은 말리부랑 식이고 주행거리가 14만 9천이에요. 와, 주행거리 15만이면 거의 많이 탄 거 아니야? 플러스 보증 연장까지 보증 가격도 차의 실제 금액은 얼마? 지금 550만 원이고요. 사실 웬만한 모닝이나 제가 어제 판매한 더 뉴 모닝도 650이었거든요. 지금 모닝 JA는 700만 원이 넘는 시대에 중형 세단 550이면 사실 괜찮은 구매하면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증 연장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차량이고요. 뭐 중형 바디다 보니까 사실은 아반떼보다는 한 체급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부분보다 준중형보다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중형이지만 550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은 사실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 뭐 르노에서 탈리스만 차량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SM6로 이름만 바꿔서 나온 차량인데 그만큼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PD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희는 네. 그렇죠. 방송이 저희가 항상 여기서 방송을 하지만 가끔 이렇게 방송이 잘 끊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저희가 2층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 1층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 2층에서 방송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그 차량 위주로 방송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버퍼링이 너무 심하네요. 재민님이 계속 버퍼링 걸린다고 지금 앵무새도 버퍼링 좀 심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희는 방송을 해야겠죠. 버퍼링 좀 풀리면 갈까요, 피디님? 괜찮을까요? 너무 버퍼링이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재민님 힘들다고요? 도대체 재민님은 어디 계시길래 힘들어집니까 지금? 버퍼링 풀렸대요 하시니까 아마 이 버퍼링 말씀 나누기 전까지는 조금 버퍼링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풀렸다고 해서 다음 차량으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죠. 소나타 DM8 차량. 차량 번호가 100, 서행할 때 서행 003번 차량이고, 그리고 신형 소나타 1.6 터보 프리미엄 패밀리. 자, DM8이 1.6이 인기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그 범퍼가 2.0 디자인이랑은 애초에 다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1.6 차량부터 다운사이징이 들어가서 연비도 좋고 미션 자체도 6단에서 8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1.6 차량을 많이 구매하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1.6 차량으로는 사실 인기 많은 차량 중에서는 많이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보다는 메리트 있는 금액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식은 2020년 1월식이고 주행거리는 10만 킬로입니다. 주행거리 10만이라서 얘도 보증이 딱 지나긴 했지만 말씀드렸죠. 저희는 타사와는 다른 보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 연장이 가입이 가능한 차량이고 1,8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중형 차량 치고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그랜저랑 비교하면 그랜저가 감가폭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그러실 수는 있는데 좀 컴포트하게 다니실 분과 그리고 1.6 차량의 경제적인 부분은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바디에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옵션이 들어간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내부나 이런 부분도 이 차는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10만 킬로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외관 디자인만 보더라도 이게 10만 킬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외관 차량들이 많고요.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아쉬우시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내비를 지금 켰기 때문에 좀 이제 나오네요. 전후방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시동을 걸고 조금 있다가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10.25인치 현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던 차량입니다. 뭐 지도도 좀 넓게 들어가는 차량이고 뭐 스마트 키 2개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고급 차량 그리고 첨단 차량의 옵션들을 다 적용을 받으신 차량이고 10만이긴 해도 1.6 터보다 보니까 추후에 운행하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차량. 왜냐하면 10만 킬로가 주행거리가 많다 적다의 기준을 아직까지는 안 요거가 이제 마일리지만 30만도 거뜬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2열도 넓고 트렁크도 차체 대비해서 넓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10만 같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소나타 DM8 1.6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리본카 한번 찍어주시면 좋고 저희는 청라지점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1,050만 원입니다. 금액대가 그렇게 많이 감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더 뉴레이 스탠다드 자체가 높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로 보시기에는 살짝 무리는 있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좀 짧은 차량이라 가지고 와봤고 연식은 22년식에 주행거리 43,000km. 그래서 스탠다드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 크기에는 변함이 없고 박스카라는 모습은 변질이 되진 않으니 뭐 차량의 큰 이제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딱히 대안은 없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넓은 박스카를 표방한다고 하시면 이 차를 구매하시는 게 답이시긴 하고 이제 옵션이 조금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프레스티지나 이런 등급으로 올라가시면
금액대가 이제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탈 수만 있으면 돼. 뭐 내비도 핸드폰 볼 거고 사실 운전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첨단 옵션이 필요가 없어 하시는 고객님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차량입니다. 10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레이. 그래서 105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레이라면 아무래도 요 슬라이딩 도어가 좀 주로 포인트가 되겠죠. 보통 문 열면 여기에 B필러 쪽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자, 그러면 이 B필러 역할은 누가 하냐? 요 문짝이 같이 B필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수석에서 타실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감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는 레이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카니발도 슬라이딩 도어로 열리긴 하지만 공간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앞뒷문을 다 개방할 수 있는 거는 레이가 유일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부담이신 분께는 레이가 항상 인기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대안이기도 하죠. 그리고 1열 조수석이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뭐 이렇게 발을 올리실 수도 있고 운전석에서 뭐 드실 때도 사실 이렇게 약간 쟁반으로 쓰시기도 편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내 공간이 넓고 활용도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레이는 항상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 많은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문에 닫든 뒷문에 닫든 슬라이딩 도어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렁크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사실 2열 시트가 있다 보니까 이 공간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2열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다르죠. 실제적으로 여기에 많은 짐을 실으실 수 있고, 두 분만 타신다고 가정을 하면 2열 시트 그리고 트렁크에도 적재함이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레이를 따라올 차량들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더 뉴 레이고, 엔진 미션 보증기간 남아있고 일반 부품 보증기간은 저희 쪽에서 연장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뒤에 있는 차량을 한 번 더 볼게요. 어차피 뭐 가성비 특집이니까 타임딜 차량이네요. 또 타임딜이 뭐냐, 리본카에서 제공하는 차량들 중에 일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정해서 고객님들께 일정 기간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차량들이 할인 정책이 없는 대신에 대차 할인과 그리고 구매하시는 원하시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액을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8번 뉴 QM3 차량이고요. 1.5 DCI RE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그래서 RE 시그니처 엔진이 단일 트림으로 들어가서 사실 RE 시그니처가 가장 많이 팔린 2019년 9월식에 주행거리 65,000 연식도 사실 디젤 차량 치고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보통 디젤 이제 가솔린과의 격차를 조금 줄이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금액대가 연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께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많이 다가오시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 나는 기름값이 제일 아까워 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저희가 이전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판매하는 금액이 1120만 원, 140만 원을 할인에 들어가서 980만 원에 지금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98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외부 패널에 대한 교환 부위도 딱히 없는 차량입니다. PD님, 그리고 보시면 여기 라이트도 LED거든요. 안개등 근처도 LED예요. 그리고 이 QM3가 기본형이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 뉴 QM3고, 그 전에 QM3 차량에서 많은 부분이 좀 변경이 됐는데 실내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차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서. 아이쿠. 자, 보시게 되면 실내로 들어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화이트 톤이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차주분께서 아예 그냥 세팅을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하신 차량이고,
내비는 기본적으로 TM 내비가 달려 있어서, 들리시나요? 네, TM 내비가 달려 있어서 뭐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후방 카메라나 이런 부분도 잘 나오는 차량이고, 앞좌석에 대한 열선 시트나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 정도의 옵션 정도만 돼도 사실 주행하시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지금 루프 자체가 글라스 루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들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조금 QM3에서 원하시는 옵션들이 많이 없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손잡이 그리고 글라스, 선글라스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뭐 블랙박스 있고, 옵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것만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뭐 이런 차량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 SUV다 보니까 많이 비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급 소형 SUV 대비해서는 금액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셀토스나 이런 차량들은 지금 1,700만원 이상 혹은 그 2천만원 이상 금액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소형 SUV를 보신다고 하면 더 UQM3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좀 사실 차체가 좀 귀엽게 생겼죠.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아메시스트 블랙이라서 뭐 어두운 데 가시면 검은색으로 보일 거고, 밝은 데 가시면 약간 고급스러운 보랏빛을 띠는 색깔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QM3 사실 뭐 앞에서 봐도 좀 인기가 많은 차량이긴 해서 이게 왜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판매가 안 됐는지는 궁금하긴 한데, 어찌되었건 할인이 들어간 차량이니까 곧 팔릴 것 같습니다. 하드님 너무 끊겨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층에서 보이시죠? 저희는 이렇게 세팅을 제네시스 라인업이 쭉 있어요. GV80, GV80 그 사이에 GV70.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희귀한 조합이긴 한데, 이 GV80 흰색, GV70 흰색, GV80 흰색 사실 그렇게 많이 있는 차량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한 대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차량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모아놓으니까 되게 이쁘긴 하네요. 실제적으로. 그런 김에 한번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V70 차량은 195 루비루의 차량 2.5 터보 차량이고, 그리고 후륜구동 타입의 스포츠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GV70보다는 앞에 이제 범퍼라든지 휠이라든지 실내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츠 품 상태도 큰 특이사항이 없고, 자 보시게 되면 신차 가격은 사실 5,592만 원인데 연식이 23년 7월이에요. 주행거리는 45,000이고, 그래서 5만 킬로 채 안 된 주행거리에 23년식 생각이 되시진 않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5,592만 원에서 지금 감가가 얼마나 진행이 됐냐, 실제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뭐 20% 이상 딱 신차 구매하시면 어느 정도 타시고 파실 때 감가되는 수준만 감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GV70도 그대로 인기 있는 차종이기도 하고, 뭐 신차랑 거의 변화가 없어서 뭐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새 차 느낌을 물씬 풍겨주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지금 GV80 두 형님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왜냐하면 옆에 형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차체가 조금 더 작고 디자인도 조금 더 동그랗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GV70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아니면 사회초년생분 남성분들이 조금 컴팩트한 느낌으로 많이 찾으시긴 합니다. 그래서 GV70은 이렇게 한 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밑쪽에 이제 검은색 하이그로시가 따로 들어간 모습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동생 소개를 했으니까 형님 소개도 해야겠죠? GV80. 자, 197호 80 차량이고,
얘는 가솔린 3.5 터보 6기통 차량이고 4륜구동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GV70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GV70 사이즈보다는 한 단계 크고, 그리고 4륜구동 옵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연식이 2022년 3월에 주행거리는 42,000km 주행한 차량이고, 현재 GV80도 금액대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GV80 쿠페나 이런 차량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내려갔는데, 이 차는 신차 가격이 8,490만 원. 야, 사실 타이거 우즈가 탔던 차답죠.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 GV80부터 시긴 한데, 그래도 지금 구매하시는 금액이 5,930만 원. 그래서 5,93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품질은 사실 신차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차량은 아닌데, 신차 가격 대비해서는 30% 이상 감가가 됐다고. 성능 기록부상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도 앞쪽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릴 안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교환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교환 부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범퍼만 교환을 해도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다. 펜더 자체도 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트렁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GV70도 트렁크가 괜찮긴 한데 GV80은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상당히 넓죠. 사실 뭐 소렌토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소렌토는 앞좌석에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작다 보니까 GV80보다는 고급감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실용성이랑 고급감을 다 잡은 차량이고, 뭐 그렇게 트렁크에 많은 짐을 실지 않아도 넉넉하게 짐을 실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 또 베이지 색깔도 이렇게 천장에는 마감이 들어가 있고, 뭐 사실 2열이나 3열도 들어가는 차량이긴 한데 3열 시트는 아직 미개봉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깔아두신 경우는 그냥 7인승이 필요해서 쓰셨다가, 아니면 3열을 거의 쓰실 일이 없어서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파워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기에는 GV80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옛날엔 다 여기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여기 열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다 여기 누르고 계세요. 실제적으로는 이 위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전기차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실 싫어하는 차가 많이 없긴 한데 웬만한 중고차는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37 하이 2137번 EV6 차량이고요. 자, EV6는 전기 차량이죠. 그래서 EGMP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5와 그리고 EV6가 둘 다 EGMP 기반이고, 여기서 롱레인지냐 스탠다드 레인지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단순해요. 그냥 주행 가는 거리가 많으면 롱레인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짧으면 스탠다드 레인지. 배터리의 용량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고요.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롱레인지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륜구동 방식의 에어 등급입니다. 사실 어스 등급이면 옵션이 조금 더 많아서 좋긴 한데, 그래도 가성비로 보시기에는 에어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에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옵션들이 또 기본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연에 자동차세가 13만 원 밖에 안 나오는 자동차세 절감 효과랑, 그리고 뭐 실제로 많이 주행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비교가 안 될 수준의 이제 전비라고 하죠. 그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400km 타셔도 10,000원, 11,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고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LED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뭐 파워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트렁크 보고 싶지만 뒤쪽에 차량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다 보니 열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5 디자인이나 뭐 전기차 중에서인데 그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는 이 아이오닉 5, 그래서 아이오닉 5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더 있는 차량이긴 하고, 뒷좌석의 문을 열어보면 레그룸 보세요.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보시기 1열, 2열 전부 다 넉넉하게 타실 수 있고, 트렁크 공간도 꽉 잡은 차량이라서 전고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반해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는 거고, 사실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차량의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기본 등급에 또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옵션을 넣어서 뒷자리까지 있는 거랑 기본 등급형의 뒷좌석 열선이 있는 거랑은 내용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장거리 가실 때는 뭐 톨비 할인 40%도 되고, 뭐 충전 비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한 차량이고, 그래서 전기 차량 보시는 분들은 EV6 추천을 드리고요. 자, 한 대만 마무리하고 좀 오늘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방송 상태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싹 보여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 와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가 하나 있네요. G70. 자, G70 구형 버전이죠. 이 구형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의 황제입니다. 빨라서? 아니요. 이전까지 탔던 암행 순찰차들이 다 이 고속도로 순찰차는 G70이었어요. 3.3 터보가 들어간 차량들은 웬만큼 주행을 하더라도 경찰차가 차량 번호 645에 4002, 제가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 번호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64버에 4002번이고 G70 차량인데, 사실은 그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가 이 차량이다 보니까 옆에로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암행 순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거의 속력을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몇 번 당해본 적이 있고, 뭐 과속을 했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2.0 슈프림 터보 등급인데 연식은 2017년에 주행거리는 11만 8천. 근데 실제적으로 외관에 대한 디자인,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인기 많은 차량이긴 하죠. 그래서 관리가 쉬운 색깔은 아닙니다. 검정이. 근데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것만한 색깔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광빨이 아주 잘 받는 색깔이기도 하고, 주행거리가 11만 8천인데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성능입니다. 그거는 매우 신기한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11만 킬로 동안 정말 잘 운행을 하셨다는 거고, 주로 장거리 위주로만 타셨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실내도 보여드릴 게 조금은 있어요. 아이고, 실내를 보여드릴 부분이 피디님 보세요.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실내 디자인이 애초에 베이지 톤, 거의 뭐 화이트 시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베이지 시트가 화사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전차주분이 베이지 시트로 구매를 하시고 이제 따로 관리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셨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키 하나가 여기 더 있는데, 이거는 신형 키로 바꿔 놓으신 것 같고, 구형 기본형 키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키, 구형 키 한 개씩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차주분이 이 정도면 차량 꽤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던 것 같고, 큰 특이사항 없이 스포츠 세단으로 데일리하게 즐기시기 좋은 2.0 디자인, 2.0 터보에다가 3.3은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만 정비를 하면 엔진 근처에 있는 터보 피드 파이프가 누유가 조금 잘 됐는데, 그거를 정비를 하려 하면 또 엔진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3.3 터보는 웬만하면 엔진을 그냥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비용이성에서도 2.0 터보가 확실히 좋은 차량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도 베이지 톤으로 예쁘고, 썬루프도 개방감 있게 들어가 있고, 데일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 터보라다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상 메리트가 충분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 덩치에는 G70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데일리하고 이제 펀카라고 하긴 하지만 제 덩치에서는 G70은 사실 좀 힘든 수준에 속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으시는 차량이 많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리본카 청라지점 2층에서 방송 촬영을 해봤고요. 매주 목요일 날 인사드리긴 하지만 저번 주에는 발렌타인데이라서
금요일 날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실제 발렌타인데이 때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방송 사고가 조금 있어서 좀 아쉬운 말씀을 전달을 드려야 했지만, 그래도 추후 방송 때는 이런 일 없이 좀 더 깔끔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방송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벌써 저녁이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내일만 출근하시면 주말이시기 때문에 뭐 주말간 푹 쉬시고 다음 주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해드린 차량 원하시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3183-4605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근처에 있는 차량으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뭐 상담이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 원하시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1:1 라이브 진행을 해가지고 그 차 하나만 안 오셔도 보실 수 있게끔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을 보러 오시고 싶다, 뭐 전혀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리쇼라 혜택을 다 적용을 해드릴 거고, 오늘 아침에 죄송해요, 시작하자마자 리쇼라 혜택을 적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방송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어찌됐건 저희 라이브를 보고 구매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 탁송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QR코드 전화번호판, 그리고 이제 55,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구매하시게 되면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는 0504 번호로 꼭 연락을 주셔야 모든 혜택을 적용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번호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꼭 방송 보신 분들은 0504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차량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0504 꼭 기억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방송 때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혹시 방송 중간에 전화 주시더라도 저희가 방송 이후에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다 보니까 전화 주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방송하다가도 전화가 꽤 많이 왔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